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학 관련 요청이 꾸준히 있었지만 여러모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개인으로서 완벽한 정보를 드릴 순 없으니까요. 허나 제 이야기라도 꼭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심 끝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조금이나마 다양한 의견을 들려드리기 위해 지인들의 인터뷰를 사이사이에 삽입하였는데 그들의 의견도 저와 마찬가지로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뿐 완벽한 이야기일 수 없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언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나요? 혹은 언어 때문에 학업이 많이 힘든가요? 입니다. 사실 힘들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한국과 비교해서 힘들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분명하죠. 왜냐하면 저희의 모국어는 한국어이니까요. 물론 입학에 있어서는 학과에 따라 최소한의 독일어 자격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고 언어보다는 가능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는 있지만 면접 시 기본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독일어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당연히 입학하고 나서도 언어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과제나 토론의 양이 상당한 독일 대학의 특성상 언어를 못하면 학업에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어영부영 독어를 열심히 하지 않고도 학교에 다니거나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독일로 넘어와서 어학을 1년 정도 하고 미넨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사를 다시 시작한 철학과 학생 이호환입니다. 곧 학사를 졸업할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 아이스를 이제 끝내고 왔는데요. 배 아이스를 끝낸 이후에 한 1년 정도 독일어를 안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온 이후에 배 아이스반을 다시 시작했고요. 시험을 본 건 독일에 오고 나서 10개월 뒤에 데에사 치바이 점수를 받아서 그 점수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언어 때문에 거의 수업을 아예 못 따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제가 버텼던 이유는 한국에서 철학을 제가 공부했어가지고 막상 수업에 갔을 때 텍스트를 읽어간 경우에는 70-80% 정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읽어간 경우에는 30%도 이해를 못한 경우도 많고요. 철학뿐만 아니라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테스타프 피어나 체 아인스 레벨, 데에사 치마이 레벨을 요구를 하는데요.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 그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언어가 유사해가지고.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체 아인스라고 해도 실제로 체 아인스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은 드물어요. 입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특화된 공부를 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언어적인 고생이 많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언어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 벗어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언어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서양 철학이 한국에서 수입 학문이어서 요즘에는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여전히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보다 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현지에서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나면 약간 뒤에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유럽에서 아예 처음부터 공부할 걸 생각했고 이제 한국에서는 철학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과가 아니고 수업도 많이 제공되지 않고 제 수업의 질도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해외로 나와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콘체르토 액자멘 과정을 피아노와 앙상블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생 때 미국과 독일 중에 어느 곳으로 유학을 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교수님께서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서 강의하는 일도 병행하고 싶으면 미국, 레슨 같은 실기 위주의 활동을 하고 싶으면 독일을 추천한다고 하셔서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언어를 요하는 수준은 학교마다 다 다른데요. 바첼러인 경우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언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스터 과정부터 입학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학교는 수업이 실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레슨을 받아도 학생이 독일어가 뛰어나면 교수님이 좀 더 자유롭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학생 또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입시 전에 콘탁할 때도 독일어 때문에 많이들 망설여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독일어를 잘하는 학생을 선호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독일어를 조금 더 잘 준비하신다면 많은 생활 전반과 입시 준비, 학교 생활들이 훨씬 수월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입학 기준으로서의 독어는 학과에 따라 그리고 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언어와 관련된 문제는 입학과 입학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학업을 위해선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 대학은 졸업하기 어렵나요? 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는 이야기지만 간혹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업에 조금만 뒤처져도 바로 학교에서 잘린다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졸업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지 엘리트들만 졸업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대학이 시험이나 과제, 토론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졸업의 필수적인 항목들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졸업이 늦어지거나 졸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시킨 것만을 꾸준히 하면 졸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공학보다는 상위 개념의 이론적인 부분을 더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받는다는 거에 회의감도 느끼고 그리고 독일 석사 과정이 단순히 연구실에 소속되어서 박사 과정이신 분들이나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학사 과정에 심화돼서 공부를 깊이 하는 방식이라 들어서 독일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식이 우리나라의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서 처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공에서는 대부분 그룹으로 하는 과제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서로의 관점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정말 많이 힘들다고 느끼실 거고요. 시스템에 맞춰진 대로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어요. 저는 2개의 석사과정을 밟았고 각각 2년씩 걸려 4년이 걸렸어요. 독일 내에 같은 음대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졸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졸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짧게 걸리기도 해요. 한국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이곳 독일에서의 졸업이 체감상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어로 논문을 써야 한다든지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외국어로 소통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의 졸업이 쉽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독일에서 졸업하기 힘들었어요. 정리하자면 언어 공부와 병행하기 때문에 독일인보다 공부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뿐더러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 많다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이 성실하게 병행했음에도 졸업하지 못해 학교에서 제적당할 정도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어떤 지표로 대학을 선택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것은 제가 모든 학과에 대해 알고 있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당연히 몇몇 학교나 특정 학과는 독일 내에서도 질의 차이가 다소 날 수 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학교가 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독일은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과의 순위를 크게 나누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일단은 평준화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유명 대학들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도 각 분야 학과별로 어느 정도 유명한 학교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에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관련 분야에 저명한 교수가 있는 학교는 자연스레 평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과의 전통이 깊은 학교라면 또 자연스레 유명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은, 다소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 학교나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베를린에서 무용 안무를 공부하고 있는 최수민입니다. 제가 18살에 처음으로 콩쿨 때문에 베를린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베를린이란 곳에 인상이 엄청 깊게 남았고, 막연하게 그냥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나라도 아니라 베를린이라는 이 도시에서 내가 유학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학교가 또 영어를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좀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학교에 외국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전 학교에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치안이 정말 안 좋은가요? 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보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물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계 몇몇 국가들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넓기도 하고 더욱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테러의 위험도 있습니다. 허나 제 체감상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독일이 지레에 겁을 먹을 만큼의 심각한 무법지대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매치기를 비롯해 인종차별이나 질 나쁜 사람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허나 체감상 꼭꼭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기를 막 마치고 생명공학을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독일로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별게 아니라 학비와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사실 유럽 국가 중 비교적 치안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치안이 높은 나라로 유명한 한국과는 비교되는 점이 많아요. 아시안 여자로서 많은 catcalling과 인종차별을 길거리에서 겪어보았고, 심할 때는 따라오거나 말을 걸고 놔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밤늦게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엔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독일 베를린 조용한 동네에서 지낸 지 약 5년 정도 되었는데요. 특별히 독일이 더 위험하다거나 무섭다거나 하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어요. 지역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일상생활을 두려워할 만큼 위험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약하자면 위험한 것이 사실이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꼭꼭 숨어 지내야 할 정도로 무법천지인 것은 아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외롭나요? 입니다. 타지에서, 특히 다른 나라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외롭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서도 많은 한인들을 만날 수 있고 언어만 열심히 한다면 마음 맞는 외국인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학하셨던 분들은 통화에만 아주 큰 돈이 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요즘에는 인터넷만 되면 언제든지 영상통화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외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외로움을 느끼는 것에도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요. 허나 인간관계와는 또 별개로 외국이라는 특성, 그리고 꽤 추운 겨울이 있는 독일이니만큼 문득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독일뿐 아니라 타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요. 때문에 외로움은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치만 분명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있을 순 있지만 전부를 언급하면 영상이 심각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결코 독일이 최고야 혹은 독일로 오세요가 아닌 독일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독일에서 유학하는 독일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